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ISO 9001 내부 심사를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경영 도구로 바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사원처럼 심사하기라는 주제로 단순히 문서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계획 수립부터 체크리스트 작성, 그리고 부적합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실전 프로세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내부 심사,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플랜, 체크, 액트라는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사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얻어갈지 분명히 합시다. 내부심사의 핵심은 지적질이 아닙니다. 왜 많은 기업이 매년 내부심사를 하면서도 정작 고객 클레임이나 제작업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요? 심사를 서류 채우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육의 목적은 내부심사를 경영 시스템의 건강검진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다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둘째, 현장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 만들기. 셋째,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시정조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사는 조직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안정화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첫째, 심사를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막연히 어디부터 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높은 곳에 시간을 집중하는 스마트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체크리스트를 현장형으로 완전히 개편합니다. 조항을 읽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질문으로 바꿉니다. 셋째, 증거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합과 부적합을 명확히 가립니다. 넷째, 재발을 막는 시정 조치를 실행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오늘 강의를 통해 완전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아주 실무적인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1단계에서 왜 심사가 경영 시스템의 건강검진인지 그 흐름을 확실히 이해하고요. 2단계에서는 리스크 기반의 계획서 작성법을 다룹니다. 3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체크리스트 설계 기술을 배웁니다. 4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문장으로 쓰고 근본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모의 심사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혹시 이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강의가 끝날 때쯤엔 그 부분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왜 지금 내부심사인가? 여러분, 인증심사를 받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내부심사를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부심사는 우리 회사가 ISO 9001 요구사항에 맞게 잘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실제로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강검진입니다. 2026년 5월에 발행된 최신 지침인 ISO 19011-2026에 따르면 이제 심사는 훨씬 더 리스크 기반으로 그리고 원격과 하이브리드 환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심사원은 조항을 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프로세스가 고객의 요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충족하는지를 냉철하게 관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심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계획에서 시작해보고 시정 조치를 거쳐 효과성 검증까지 가야 완성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현장 심사까지는 잘하시는데 효과성 검증에서 멈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같은 문제가 내년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죠. 심사 판정은 4가지입니다. 적합, 경부적합, 중부적합, 그리고 관찰사항이죠. 특히 관찰사항은 나중에 부적합으로 커질 수 있는 씨앗이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 또 나오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심사 프로세스에 구멍이 난 겁니다. 각 단계별로 무엇을 산출물로 남겨야 하는지 표를 보며 하나하나 다져가겠습니다. 내부심사 품질의 80%는 계획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획이 부실하면 현장에서 엉뚱한 것만 보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예를 들어 납기 지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엉뚱한 문서만 확인하다가 퇴근하는 경우죠. 반대로 탄탄한 계획은 리스크가 높은 곳에 시간을 집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연간 심사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올해 우리 회사의 품질 리스크를 어디서 방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략 지도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왕좌왕하는 심사를 치밀한 전략 심사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연간 프로그램과
개별 심사 계획서의 차이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프로그램은 1년치 여행 계획이고 계획서는 오늘 하루의 상세 일정표입니다. 프로그램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어느 프로세스를 언제, 어떤 심사원이 볼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심사원 독립성입니다. 자기 업무를 자기가 심사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개별 계획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볼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심사 준비 절반은 끝난 겁니다. 심사 범위를 정할 때 다 봐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모든 걸 다 보려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 봅니다. 리스크가 높은 곳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불량이 제일 많이 발생한 공정이 어디입니까? 고객 클레임이 가장 많았던 라인이 어디죠? 거기가 바로 이번 심사의 1순위입니다. 고객 영향이 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은 최우선 심사 대상입니다. 나머지 모니터링 수준은 샘플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 기반으로 심사 범위를 좁히면 심사 중에 발생하던 불필요한 논쟁도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프로그램 관리표 양식 그대로 복사해서 쓰십시오. 핵심은 각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담당 심사원을 배정하며 무엇을 증거로 요청할지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증거 요청란을 보세요. 미리 증거를 요청해두면 현장에서 자료 찾느라 30분씩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이 표에 이전 심사 부적합 건수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경영검토 보고를 할 때 여러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분이 올해 심사 결과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 표 한 장이면 끝나는 거죠. 이제 체크리스트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아직도 품질 방침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체크리스트에 쓰시나요? 이런 질문은 있다, 없다로 끝납니다. 심사원이 확인해야 할 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입니다. 좋은 체크리스트는 심사원이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방침이 있습니까? 대신 방침을 현장 직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이해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답을 할 테고 우리는 그 답변과 교육 기록을 통해 방침이 잘 전달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체크리스트의 4요소를 기억하십시오. 요구사항, 질문, 증거, 그리고 판단 기준입니다. 질문은 닫힌 질문에서 열린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까 예시처럼 교육을 했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최근 신규 입사자의 직무 교육 기록과 역량평가 결과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이렇게 증거를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 즉 업무,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심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놓치고 있는 리스크를 솎아내는 필터라고 생각하십시오. 프로세스 접근법, 말은 거창하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입력에서 시작해서 어떤 활동을 거쳐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성과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흐름을 따라 질문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생산부를 심사한다면 도면과 자재 입력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작업 활동은 절차대로 했는지, 제품 출력은 합격인지, 불량률 성과는 어떤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설계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회사 프로세스는 이 흐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실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조직 상황부터 리더십, 기획 지원 파트죠. 여기는 회사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문서가 있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당면한 이슈를 리스크 평가에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가 목표 설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7.2 역량 항목을 보세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자격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되나요? 아니면 교육 과정을 거치나요? 그 과정을 증거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은 8장부터 10장, 운영과 성과 평가, 개선입니다. 여기가 현장의 핵심이죠. 8.5 생산과 서비스는 실제 현장에서 표준과 작업이 일치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작업자가 작업 표준서의 최신본을 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가끔 보면 현장 캐비닛에 9버전 작업 표준서가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2 시정 조치,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 부적합 보고서를 펼쳐보고
정말 근본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주의라고 적고 끝냈는지 확인하십시오. 거기서 개선의 기회가 나옵니다. 부적합을 제대로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기업이 부적합 문장을 적을 때 교육 미흡이라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육 미흡이니까 재교육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시스템이 문제인 건데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좋은 부적합 문장은 요구사항과 사실, 그리고 증거를 명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적합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부적합 횟수가 줄어드는지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올바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면 똑같은 실수는 분명히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등급 판단, 이것도 중요하죠. 중부적합은 시스템이 거의 붕괴했거나 고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때 내립니다. 반면 경부적합은 일부 기록 누락처럼 국소적인 경우고요. 관찰사항은 지금 당장 부적합은 아니지만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으니 조심해라라는 뜻입니다. 많은 심사원이 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이 기준을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 한 건 누락이면 경부적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찰사항으로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나중에 피심사부서와 감정 싸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부적합 문장을 써봅시다. 제발 교육 미흡이라고 쓰지 마세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고 사실이 무엇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어디 있고 그래서 어떤 품질 영향이 있는지 이 사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예시를 볼까요? ISO 9001 7.2 요구사항에 따르면 역량을 보장해야 하는데 신규 검사원 2명의 교육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 판정 오류 리스크가 있음. 이렇게 적어야 피심사부서도 아,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수긍합니다. 부적합 보고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개선을 향한 로드맵이어야 합니다. 시정조치의 핵심, OOI의 분석법입니다. 왜 검사 기록이 누락됐을까요? 검사자가 안 써서요. 왜 안 썼죠? 양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왜 모르죠? 신입 교육 때 안 가르쳐줘서요. 왜 안 가르쳐줬죠? 교육 체크리스트에 그 항목이 없어서요. 왜 없죠? 절차서 검토 주기가 5년이라서요. 자, 근본 원인은 검사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절차서 검토 시스템의 부재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재발이 멈춥니다. 재교육. 주의 이런 말은 재발 방지 대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 회사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십시오. 시정조치 요구서 양식, 화면과 같이 5단계로 닫으십시오. 계획부터 실행, 결과 확인, 효과성 검증까지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효과성 검증이 핵심입니다. 대책을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뒤나 다음 심사 때 같은 문제가 정말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문제가 또 나왔다면 효과성 검증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끝까지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심사원의 진짜 실력입니다. 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봅시다. 이 8가지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계획은 리스크 기반입니까? 증거 기반으로 판단합니까? 체크리스트에 질문만 적었나요? 아니면 확인할 증거도 적었나요? 5개 미만으로 체크되었다면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잘 된 심사원은 현장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질문이 명확하고 증거 요구가 자신 있기 때문이죠. 심사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회사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우리 조별로 구매, 생산, 검사, 고객 불만 중 시나리오를 하나 고르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식을 사용해서 체크리스트 5문항을 만들고 어떤 증거를 볼 것인지 적어보세요. 실제로 부적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앞서 배운 부적합 문장 공식에 맞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써본 그 문장이 나중에 실무에서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심사의 품질은 계획에서 결정됩니다. 리스크를 먼저 분석하십시오. 둘째, 체크리스트는 현장에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셋째, 부적합은 사실과 증거로 말하고 시스템 근본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훌륭한 심사원입니다. ISO 19011-2026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심사는 더 리스크 중심적이고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오늘 강의를 통해 한 단계 더 안전하고 탄탄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간 심사 프로그램 초안을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심사 전에는 체크리스트를 오늘 배운 프로세스 접근법으로 다듬으세요. 심사 현장에서는 늘 OY를 기억하며 부족한 문장을 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 교육이 여러분의 실무에 작은 변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SG 한성은 여러분의 내부 심사 역량 강화를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